인트로, 허리는 무게가 아니라 순간 자세가 결정한다. 왜 어떤 사람은 180kg 데드리프트에도 멀쩡한데 어떤 사람은 60kg에서도 허리가 아플까? 정답은 무게가 아니라 허리 중립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다. 허리는 압박에는 강하지만 살짝만 굽어도 전달력이라는 더 위험한 힘에 급격히 노출된다. 즉 몇 킬로가 위험하냐가 아니라 각도, 기술, 피로로 중립이 흔들릴 때 위험해진다. 일부 허리는 실제로 얼마나 강한가? 여러 3D 모션 캡처 역학 모델링 연구들에 따르면 원RM에 가까운 데드리프트에서 요추에 걸리는 압축력은 수백 킬로그램 포스에서 1000kg 포스 이상까지 추정된다. 이는 나캠슨과 맥길이 개발한 대표적인 척추 부하 모델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수치다. 단, 여기서 말하는 1000kg 포스는 1000kg를 올린다는 뜻이 아니라 바벨 무게에 근육이 만들어내는 힘과 지면 반발력까지 합쳐져 허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총 압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허리는 압박에는 강하지만 전달력에는 훨씬 약하다. 그리고 전달력은 각도 변화에 특히 민감해서 허리가 5에서 10도만 굽어도 전달력이 평소보다 약 2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나이오시와 맥길의 척추 부하 모델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결과다. 비유. 스마트폰을 세워들면 괜찮지만 조금만 기울이면 손목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것처럼 허리도 작은 각도 변화에 힘이 폭증한다. 이부 허리는 왜 무게에 강할까? 보그덕 척추 해부학 권위자의 해부학적 모델에 따르면 허리는 원래 압박을 분산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수액은 들어오는 압력을 여러 방향으로 퍼뜨리고 섬유류는 타이어처럼 외곽에서 단단하게 지지해주기 때문에 큰 하중에도 버틸 수 있는 거죠. 맥길 2016 리뷰에 따르면 순수한 무게만으로 디스크가 손상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손상은 전달력 증가, 비틀림, 굴곡 자세 붕괴 이 세 가지가 겹칠 때 발생한다. 맥길 반복 굴곡 실험에서는 가벼운 부하라도 반복 굴곡이 누적되면 섬유륜 내 미세 파열이 생기고 결국 탈출 익스트루전 패턴으로 진행된다. 즉 무거움보다 반복된 굴곡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최근 웨어러블 EMG 압력 센서 연구들도 중량보다 척추각, 동작 속도, 피로도가 허리 부하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라고 보고한다. 3부 무거운 무게는 오히려 허리를 보호한다. 하지스와 콜레이키의 연구에 따르면 고중량 스쿼트나 데드를 할 때 복압이 크게 상승하면서 척추 주변의 안정화 근육이 자동으로 활성화된다고 해요. 이 복압과 안정화 근육이 함께 작동하면서 허리가 단단하게 고정되고 미세한 흔들림이 줄어들어 디스크에 걸리는 압박이나 전단 스트레스도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적절하게 수행된 저항 훈련은 요추의 지지 능력, 근지구력 기능을 향상시키며 일부 요통 환자에게도 긍정적 변화를 보인 사례들이 보고된다. 즉 고중량은 허리를 해치는 자극이 아니라 허리를 지키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자극이다. 4부 고중량에서 멀쩡한 이유는 적응. 쇼엔펠드 2010 연구에 따르면 저항 훈련은 근육, 힘줄, 인대 등 근골격계 조직의 강도 증가, 내구성 향상 같은 적응 어댑테이션을 유도한다고 보고된다. 벨러비 2016 이후 연구들에서는 꾸준한 운동,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디스크 두께, 수분 함량이 일반인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적응된 사례가 보고됨. 결론. 고중량은 허리를 파괴하는 과정이 아니라 더 강한 허리를 만들어가는 적응 과정이다. 허리에 대한 오해 탑3 연구 기반 정리. 허리가 조금만 굽어도 전달력 폭증. 나이오시와 맥길의 연구에 따르면 허리가 5에서 10도만 굽어도 전달력이 평상시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해요. 초보자가 60kg에서도 아픈 이유는 무게 때문이 아니라 중립을 유지하는 능력 부족 때문이다. 프로스트 2015 연구에 따르면 초보자는 피로 시 중립 유지 실패율이 유경험자보다 2~3배 더 높다고 합니다. 바벨이 몸에서 멀어지면 토크 급상승. OSU 연구에 따르면 바벨이 몸에서 10cm만 멀어져도 요추에 걸리는 토크가 크게 증가한다고 해요. 더 루즈 모델에서는 바벨이 10cm 앞으로 이동하면 척추 모멘트가 20에서 40% 증가하고 여기에 굴곡이 겹치면 전달력이 2배 이상까지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피로 누적 3에서 5회는 중립 무너짐. 맥길의 피로 실험에 따르면 반복 3에서 5회만 지나도 허리 중립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전달력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해요. 이 패턴을 엔듀런스 페일리어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네블리 2014 연구에 따르면 반복 굴곡, 중량 작업 후 허리의 자세 감각 프로프리오셉션이 떨어져 중립이 무너지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추가 바벨 속도 스피드의 위험성. 콜레이키와 맥길 계열 연구들에 따르면 바벨을 빠르게 당기는 순간 근육 활성 타이밍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순간적으로 전달력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해요. 즉 가벼운 무게라도 빠르게 당기면 더 위험할 수 있다. 실전 체크리스트 이것만 지키면 위험 80% 줄어든다. 허리 부하 폭증 상황 4가지. 굽은 허리에서 반복 시작. 바벨이 몸에서 멀어짐.
피로 누적으로 중립 흔들림. 빠르게 당기거나 튕기는 동작. 결론. 허리는 무게가 아니라 순간 자세가 결정합니다. 중립을 지키면 허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무게를 두려워하지 말고 각도를 관리하세요.